자, 이번 주제는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개발 예정지라고 하잖아요. 또는 뭐 뉴타운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다 빌라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빌라 개발 예정지나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다 작은 자본으로 사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보면 빌라왕, 전세 사기꾼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 개인도 보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전세 사기꾼 소리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개발 예정지 및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일반 주택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전세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노후도가 심하니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더 비용을 들여서 주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그냥 여기 사놓으면은 아파트 받을 수 있겠지?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발 예정지도 특히나 일반 우리 빌라 전세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나 개발 예정지들, 개발하려고 하는 곳들에 투자를 할 때 정말 전세 사기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다. 한번 우리 김태준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개발 예정지는 말 그대로 이제 노후지를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개발 예정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금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우리 전세 사기라든지 빌라 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한 지금 전세 보증 제도라는 게 많이 이번 문제 때문에, 이번 사건 때문에 전세 보증 제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시 가격의 126%라든지 뭐 150%라든지 내 사업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뭐 과다하게 높아서 확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조금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을 못해서 전세 사기꾼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살 때 우리가 매가가 5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2억 원이 들어가 있고 내 투자금이 3억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살 때 실질적으로 5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재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는 5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갭 투자들은 아파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금액까지 다 맞춰서 살려고 하지 않았죠. 왜냐면 전세 수요들은 계속 일어나고 그 전에 그 기존에 있었던 전세 금액들이 계속해서 상승해 왔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세가 만약에 3억인데 2억에 내놓으면 전세는 금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제 지금 와서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도래되는 것들이 전세 금액이 낮아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전세금에서 거꾸로 자기가 돈을 보태서 내줘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정부에서도 제도적인 보완들을 하고 있는데 또 조금 더 제도적인 부분이 더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데 기존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세 상승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갭 투자를 해왔던 부분이 충분히 존재했다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확인한 후에 투자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 아까 우리 김태준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보증제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내가 사고 싶은데 못 돌려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임차인이 들어가시는 분이나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소유권자나 다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떤 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부동산을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공시주택 곱하기 126% 이상은 임대보증보험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꼭 취득을 하실 때 이 현재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하고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보다 현저하게 임대금액이 높다? 그러면 곱하기 126% 해서 여기까지는 떨어지겠구나. 뭐 3억이 2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2억까지밖에 보증금을 안 해주니까 임차인이 못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을 해야지만
진짜 말 그대로 빌랑 소리도 안 듣고 전세 사기꾼도 안 듣지. 지금은 그냥 정형화가 돼 있어요. 공동주택 곱하기 공동주택 가격 곱하기 126%.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 단순한 것 근데 같지만 그 금액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던 전세 시세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비비들, 그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안전장치들을 해놓으면 적어도 전세사기꾼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 제도들이 많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안전한 갭 투자도 할 수 있으실 거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이라는 게요. 예정지하고 개발지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는 얘가 완전 다르잖아요. 예정지들은 사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사실 2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임차인과의 불편한 동거를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확인 절차를 다 거치시고 매입을 하시면 좋고 그래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사실 전세라는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보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씩만 좀 제안을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전세 보증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 뭐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뭐 그 집을 감정 평가를 받으면 감정 평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평가 금액에 임대인이 넣을 때는 100%, 임차인이 등록할 때는 90%, 집값의 90%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 그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해보고 그 범위에서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자금 상황들을 좀 관리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가서 감정평가가 핵심이네. 감정평가. 그래서 기존에는 감정평가로 진행을 했었죠. 예전에도. 보통은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공시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의 100% 또는 90%를 우리가 임대 보증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시 가격이 최근에 올해가 공시 가격이 좀 전체적으로 공시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 공시 가격의 126%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떨어진 공시 가격으로 맞추면 전세 보증금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다 떨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추지 못하는 임대인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에 100%를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임차인 등록할 때 90%를 등록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뭐 얘기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걸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 자금 범위 내에 초과하는 금액을 내가 어떻게 마련할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다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김재민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문득이 생각난 건데 꼭 내가 사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꼭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으면 다 그냥 임차인 없이 놔두면 되죠, 공실로. 이게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항상 고민인 게 제가 옛날에 그 땡땡 뉴타운이 있었어요. 네. 이문 뉴타운이라고 네. 있었는데 거기에 한 6평짜리 집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비워놔야죠. 그냥. 세탁기는 왜 이렇게 매년 고장이 나고 비워야죠. 그래갖고 비워놔야죠. 근데 임차인분이 임대료가 얼마였냐면 그때 당시에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수리비가 매달 15만 원 넘게 들어가. 비워놔야죠. 그죠? 네. 그러면 사실 뭐 전세 보증금 돌려줄 것도 없고 뭐 등등의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집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또 관리가 안 되고. 맞아요. 그렇죠. 그죠? 또 보이지 않는 또 이 하자들이 발생하고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세입자 없어도 됩니다. 피곤하시면 임차인을 안 받으시면 돼요. 돈이 많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금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투자는 정말 대표님 말씀 맞다나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그냥 임차인 꼭 있어야 하는가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임차인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집을 자기가 투자를 해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들을 얘기할 때 자기가 임대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또 각박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가장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임대인 측에서 조금 양보를 하면 그분도 양보한 걸 압니다. 그래서 조금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런 소통들도 꽤 중요하지 않을까.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부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부자가 조금
내 집을 사용해 주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셔도 아마 10년 동안 문제 없이 그렇죠.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빈집보다는 관리해주는 임차인이 관리해주는 겁니다. 이번 주제가 투자 시 전세 사기꾼이 안 되려면, 빌라왕이 안 되려면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 보증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감정 평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여유가 있으시면 임차인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